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계사 2014년도 연도별 기출문제 31번서부터 3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1번은 자, 솔로 성장 모형에서 경제가 균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초기 균제 상태와 비교할 때 새로운 균제 상태는 자, 인구 증가율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노동의 전체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델타 L분의 요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바로 N이잖아. 얘가 이제 균제 상태에서는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자본의 증가율과 똑같다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소득의 증가율하고 이게 같은 수준이 돼요.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선 살짝 요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가 1인당 자본이고요. 요게 SFK 이렇게 저축이야. 얘가 Y는 FK 1인당 소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색깔을 요걸로 할게요. 자, 원래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N0라 할까? 감가상각 뭐 기술진보 있고 이렇게 K로 되어 있어.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여기 나와 있는 자본량이고 1인당 소득이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인구 증가율이 올라갔다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 해볼게. 그럼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N1 플러스 DK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가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우리가 1인당 자본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잘 만났네 결정되고 1인당 소득 수준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인당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이 K0에서 K1 이렇게 되고요.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고요. 1인당 소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얘가 Y0에서 Y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은 하락하고요. 총소득 증가율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인구 증가율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게 총소득 증가율 자체는 올라간다고. 이거니까 이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 게 맞다니까. 그래서 이게 다 소득이잖아. 소득. 얘도 소득.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1, 2, 3번. 자, 이렇게 봤을 때 1인당으로 나타낸 소득은 하락하는 게 맞아. 근데 하락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제 상태에서 요거 1인당 소득이 요거 스몰 y 이렇게 되는 것이고 스몰 y는 1인당 소득입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락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총소득은 이거잖아. 총소득의 증가율은 요건데 총소득의 총자 빼도 되고 총소득의 증가율인데 자, 이거는 인구 증가율하고 같죠.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니까 얘는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소득 증가율 이거는 소문자야.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빵이야. 증가율 자체는 제로입니다. 왜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총소득 증가율에다가 인구 증가율을 빼는 거잖아. 근데 얘와 얘가 지금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1인당 자본도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자본 자체는 요거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요거 스몰 k라고 쓸게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본의 한계 생산은 요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접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1인당 소득 증가율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해서 1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내생적 성장 이론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의 주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가 내생입니까? 그쵸,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원천이 되는 그런 요인이 모형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저축률이 상승하게 되면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요. 이게 AK 모형 생각하시면 돼. AK 모형에서 자, 1인당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AK 이렇게 1인당 소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이렇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1인당 소득 얘는 Y는 AK 이렇게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저축률만큼 SA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만큼 그 다음 얘가 좀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NK 이렇게 돼. 그럼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 할 때 1인당 자본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 근데 얘가 점차 어떻게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델타 K는 여기 나와 있는 SAK에서 NK를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거를 1인당 자본의 증가율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K로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SA-N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요거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요게 저축률이죠.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 성장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증가는 네, 요거 차이를 더 벌리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를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1인당 소득의 성장률 자체가 0이 아니라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저축률을 잘 발휘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다음 지식의 축적이 성장에 널리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솔로 모형에서 나오는 게 외생적 성장 모형이잖아. 솔로 모형이 모델은 외생적 성장 이론이라고요. 외생적 네, 성장 이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제 뭐 지식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외부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 이런 것들 네, 이런 휴먼 캐피털 또는 또 뭐가 있을까? R&D, 연구개발 네, 이런 것들이 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게 되고 아니요. 수렴이 빠르게 되는 거는 솔로 모형이고 여기선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연구 부분의 고용 비율 이게 R&D를 얘기하는 거야. R&D. 그래서 연구 보조금 정책이 성장률을 촉진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은 좀 어려워가지고 모형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특성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33번 한번 볼게요. 자,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 이거 자연 실업률 얘기하는 거죠. 자,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내추럴 나타내는 자연 실업률을 나타내요. 자연 실업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연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 요거 finding F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 separate 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실업률은요 장기의 자연스러운 실업률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여기 우리 해설에도 좀 넣어놨는데 취업자가 있고요. 취업자를 employer 이렇게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업자 집단이 있는 거와 unemployer 해가지고요. U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실업자 중에서 일부는 취업을 해. 이렇게. 취업자 수. 이렇게 취업이 증가한 일정 기간 동안 수는 F finding인데 실업자 수 이렇게. 자, 취업자들 중에서 일부는 직장을 잃어요.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separate 이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된 사람들 중에서 이직된 사람.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바로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랑 얘가 같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S 더하기 F 분의 네, 이게 실업률이잖아. 잘리는 separate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S가 0.2 F가 0.8 그 다음에 S가 0.2 이렇게 돼서 0.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0%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4번 한번 볼게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나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국 국적입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게를 열었대요. 이거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스리랑카에다가 직접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해외 직접 투자 우리나라에 잡히는 건데 이거는 한국이 해외 직접 투자에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의 순자본 유출이 증가한다. 예,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봐주시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국제 수지표에서 해외 직접 투자가 바로 이런 얘기야. 돈을 가지고 해외 직접 가서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도 투자긴 투자인데 그건 증권 투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이건 직접 자기가 경영까지 하겠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음 35번 볼게요. 네. 자, 1980년대 이후에 정부와 세계화가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무역 규범의 확립이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었다. 이에 86년 우루과이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이 시작되었다가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었다. 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를 관할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WTO라는 이런 국제무역기구가 설립이 되었고 주로 이제 가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거를 좀 촉진하게 되는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WTO 또 이제 위너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현상을 비판하는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또 이 국제무역을 분쟁하기 위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이게 좀 잘
깨갱거리고 망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세계화를 촉진하는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방향이 아닌 것은, 자, 이건 자유무역을 가는 거니까 관세 인하 맞습니다. 자유무역 길로 가는 것이고, 농산물 시장이라든가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다 자유무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장의 원리를 좀 촉진하는 건데 자유무역 쪽으로 가게 되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든 지식재산권 같은 거 내가 보장을 받아야지 나도 그거를 가지고 더 뭔가 생산 공급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그러한 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 그게 다 맞는 거야. 근데 5번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 쿼터제 전면 확대. 아니, 수입 쿼터제라는 것은 무역에 대한 장벽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무역 장벽이 있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자유무역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31번서부터 35번까지 풀어봤는데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6번서부터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